6억이 6억 1천만 원이 된 순간 이 아파트는 정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기록한 아파트라고 가격 거래 사이트에 전부 일제히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 사실은 이게 원화 표시하니까 이 정도지, 달러로 환산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물가는 20%고 원화 가치는 30% 내려갔기 때문에 21년에 6억이던 집이 그 당시에 구매력 기준 가치와 현재 6억 1천만 원이 됐을 때 구매력 기준 가치는 사실상 거의 달러 기준으로는 반토막이 난 셈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안녕하세요. 분석왕의 최상욱입니다. 2021년도에 6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2026년에 6억 1천만 원이 된다면은 이 아파트는 오른 걸까요? 맞죠? 명목 가격은 6억에서 6억 1천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1천만 원 상승한 것인데요. 그런데 6년 동안 만약에 물가가 20% 상승을 했다면 그럼에도 이 아파트 가격은 오른 걸까요? 사람들은 이럴 때 이게 옳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명목과 실질인데요. 그런데 시장은 명목과 실질을 항상 칼같이 구분하지 못하고 굉장히 착각 혹은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 오늘 분석왕에서 다룰 사람은 프린스턴에 있는 경제학자죠. 마커스 브루노마이어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거시 금융 이론에서는 이런 가정을 합니다. 합리적인 경제 주체는 명목과 실질을 정확히 구분한다. 인플레이션이 얼마인지 알고, 그리고 항상 실질 기준으로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이제 신고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계를 규정을 했습니다. 가계가 실제로 명목과 실질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돈의 착각 혹은 화폐 환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경제학자가 가계가 머니 일루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 그거는 정말 경제학자가 저지르는 최악의 죄야라고 토빈 같은 유명한 경제학자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즉 경제학에서 실제 시장에서 관찰되는 사람들의 화폐 환상을 경제학자들이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거는 너무나 큰 불경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경제학과 지금 시대에 이르르는 근대 현대 경제학에서도 시장은 돈의 착각을 일분화하는 거지 합리적인 가구는 절대 그런 거 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실증, 설문, 또 저조차도 그렇지만, 그리고 행동 경제학에 있었던 수많은 연구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착각한다는 거를 그 반대 증거로 계속해서 내놓게 되거든요. 월급이 3% 오르고 물가는 2% 오르면은 실질은 1%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월급은 0% 오르고 물가는 1%가 하락을 하면은 실질은 1% 올라간 것이 똑같지만 전자를 훨씬 좋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실질로는 같은 1%여도 명목으로는 내가 3% 올랐고 이쪽에서는 0%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명목상에서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경제학에서는 실질의 개념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지만은 막상 시장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가구들과 개인들의 경우에는 명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마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그런 사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시장과 실제 시장 간의 그 간극은 항상 존재해 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시장 생각을 인용하게 되면 불경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토빈이었다면은, 그러나 이 둘을 결국 극적으로 이어준 사람이 오늘 다룰 마커스 브루노마이어입니다. 지난 분석왕 시리즈에서 저희는 포터바라는 인물을 다뤘었는데요. 그가 주장했던 논문식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은 주택 가격을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주택 가격의 기대 상승률이 더 크면은 결국 주택을 매수한다라는 것을 그가 수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수식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내려가거나 하게 되면은 실질 부담이 내려가고, 이렇게 실질 부담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집을 산다, 이런 것을 수식화한 것이고 굉장히 유명한 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분석왕 시리즈에서 다뤘던 쉴러는 그 포터바의 논문을 조금 부정을 하죠. 집 산 사람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수행을 했잖아요. 특히 1988년 그리고 2000년대에
여러 지역에서 주택가격 붐이 있었는데 그런 주택가격 붐이 있었던 지역의 구매자들에게 왜 집을 샀죠? 라고 물어보니까 포터바가 예상했던 것처럼 세후 실질 이자율이 낮아서 집을 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답한 사람은 그냥 거의 없었고요. 실제로 대답한 사람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집이 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 10년에도 계속해서 두 자릿수로 올라갈 것 같아서요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즉 슐러는 자기의 설문조사상에서 사람들은 실질로 계산한다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항상 명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즉 합리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라 뭐 주담대 모기지 공제가 커졌고 실질 이자 비율이 낮아졌고 이런 뭔가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반대의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슐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시장은 결국은 명목 가격에 대해서만 굉장히 집중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질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주택 가격을 전망한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격을 중시하기에 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저는 미래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실질보다는 명목으로 중요하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물가가 10% 올라가도 내 소득이 10%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적당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마도 요즘에 미국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 반대로 물가가 내려가더라도 내 소득도 내려가게 된다면은 그럼 굉장히 불행하게 인식을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국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021년에 6억이던 집이 2026년에 6억 1천만 원이 되면은 명목으로 오른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1천만 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이 물가는 20%나 올랐기 때문에 실질 주택의 가치는 내려간 셈이지만은 명목이 올랐으니까 올라갔다고 보는 거고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이런 가격대가 나왔을 때 집값이 올랐습니다 라고 엄청나게 환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근본을 건드린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명목가격이 올라가면 내 자산이 증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슐러는 사람들은 명목과 실질을 혼동한다라는 수준의 어떤 서술적인 그리고 정황적인 그런 판단을 했다면은 브루노 마이어는 그가 왜 좀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는 이것을 수식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수식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화폐 환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모형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화폐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브루노 마이어 논문의 수식은 좀 간단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격과 임차료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임차료율을 PRR을 쓰는데요. 그 주택가격 임차료율을 토대로 간단한 식을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수식에서는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항이 오차항이라는 것이 되는데 원래 이 오차항은 좀 랜덤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나 브루노 마이어는 그 오차항이라는 것이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에 동조화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결국 PRR, 주택가격 임차료율은 랜덤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근데 포터바식으로 해석을 하신 것이 좀 더 쉽기 때문에 그냥 포터바식을 간단하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주택가격을 임차료로 나눈 것이 P 나누기 R, 즉 PRR이잖아요. 포터바는 주택가격 임차료율은 1분의 사용자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분모가 사용자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포터바의 사용자 비용은 사람들이 너무 합리적이니까 항상 실질로 생각한다는 건데 브루노 마이어는 그 사용자 비용에 사람들은 그냥 명목으로 화폐 환상을 가진 채 그것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시가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인데요. 금리가 내려가서 원리금 상환액이 내려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사용자 비용인 분모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을 손쉽게 매수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월에 뭐 한 200만 원씩 갚다가 180만 원 갚게 되면은 그러면 주택의 보유 비용이 좀 더 내려갔네라고 생각해서 그냥 집을 사게 된다는 화폐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분자인 임차료 상승률이 떨어지거나 기대 상승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명목 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명목 금리가 만들어내는 이자비가 내려가고 있다면은 그럼 내 주담대 원리금 금액이 과거에는 200만 원인데 지금 180만 원, 지금 150만 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100만 원대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월 200만 원 내다가 월 100만 원 내면은 와, 그러면은 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나의 보유 비용이 너무 작아지니까 결국 사용자 비용인 분모가 줄어들면서 임차료 배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크게 앙등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예시도 있지만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금리가 꾸준히 내려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택을 구입했던 분들은 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금리가 5%일 때 4억을 빌려서 2천만 원을 내나, 금리가 4%일 때 5억을 빌려서 2천만 원을 내나, 금리가 2%일 때 10억을 빌려서 2천만 원을 내나 똑같은 2천만 원을 내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명목 이자가 감소하는 것이 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을 지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명목 금리를 항상 의식하고 명목 숫자를 항상 의식하고, 그런 것을 브루노 마이어가 오차 한 값이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수식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서 화폐 환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는 대세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브루노 마이어는 이런 화폐 환상이 존재하는 것만 밝힌 것이 아니라, 앞서서 글레이저 같은 그런 경제학자는 부동산 가격이 앙등은 공급 때문에 나온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규제 도시와 비규제 도시를 나눠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실제 브루노 마이어의 연구도 이런 규제가 있거나 공급이 잘 되지 않는 도시에 더 타이트하게 작동된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슐러와 포터와 글레이저를 다 연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브루노 마이어 때문에 굉장히 대중화된 용어가 이제 화폐 환상인데요. 화폐 환상이란 용어는 코로나 이후에 갑작스럽게 더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논문은 2007년, 2008년에 나왔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소환된 건 오히려 요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초저금리로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대출의 보유 비용이 굉장히 싸다는 그런 명목 금리가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 자산을 부담 없이 사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에서 버블을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 규정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도 ECB에서 이제 발표 자료, 워킹 페이퍼를 냈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정말 울트라 로우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러니까 정말 초저 금리가 만들어내는 자산 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유로존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핵심은 결국 차입 비용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것은 사람들의 그 화폐 환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화폐 환상은 그 반대 방향으로도 이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명목으로 일단 벌기만 한다면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20년, 21년 제로금리를 보낸 이후에 22년 500bp 이상 올라간 미국에서 물가가 대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조차도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의 명목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소비를 늘리면서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가격이 올라갔다는 걸 다 인식하죠. 명목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목 소득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도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임금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그 명목 숫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실질로 그게 뭐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그렇게 썩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를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한국 부동산을 얘기를 했고요. 21년 고점이 6억이던 집이 뭐 4억을 갔다가 지금 다시 6억 1천만 원인 경우에 명목으로 살짝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가격을 회복하는 데는 5년이 걸린 셈이지만 물가가 그 사이에 20% 이상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 주택 가격은 하락했다고 평소에도 자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명목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6억이 6억 1천만 원이 된 순간 이 아파트는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기록한 아파트라고 가격 거래 사이트에 전부 일제히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 사실은 이게 원화 표시하니까 이 정도지, 달러로 환산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물가는 20%고 원화 가치는 30% 내려갔기 때문에 21년에 6억이던 집이 그 당시에 구매력 기준 가치와 현재 6억 1천만 원이 됐을 때의 구매력 기준 가치는 사실상 거의 달러 기준으로는 반토막이 난 셈이나 마찬가지지만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명목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는 그 약점을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는 정말
엄청나게 이용을 하거든요. 결국 명목 가격은 미래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화폐 환상으로부터 조금 빠져나오려면은, 사막에서 보여지는 신기루로부터 조금 벗어나려면은 명목 금액을 보고 그 이후에는 그 실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실질 파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사실적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환상 속에 사는 것은 굉장히 행복할 수 있지만 환상 속에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전달해 드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이런 화폐 환상은 계속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런 화폐 환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금리가 어쨌든 22년 이후에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 23, 24, 25년을 거치면서 결국은 보유 부담이 낮아지고 낮아진 보유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버블로 가는 경로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20년, 21년으로 시계초를 돌려보면은 그때는 정말 금리가 너무나 낮아지다 보니까 지산 생숙 같은 그런 비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꼬마 빌딩 같은 그런 건물들을 정말 겁없이 질렀던 우리의 경험이 있고, 이것이 인간 본성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실질의 개념과 화폐 환상의 개념을 평상시에 항상 생각하고 계시면서 자산 버블이라든가 이런 과열로부터 한 발자국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를 키우셨으면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커스 브루노마이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부동산 경제학의 역사가 뭐 단순히 이론만 나이라고 하면은 너무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읽었던 많은 논문들을 다시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영상들을 재조립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에 사람들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임스 포터바가 금리나 세금 그리고 실질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제도적 변수를 만들었고, 쉴러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변수,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부동산은 결국은 물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물리적인 무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커스 브루노마이어는 이런 여러 요소들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상 속에 빠진 상태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시장이 얼마나 불안해질 수 있는지가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간 본성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그런 뻔한 금리 변화에 시장은 계속해서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거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폐 환상뿐만 아니라 마커스 브루노마이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물가가 안정화될수록요, 그럼 금리도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금리가 따라 내려가면 따라 내려갈수록 명목금리 하락을 중시하게 생각하는 인간은 물가가 안정적인 소위 태평성대에 버블을 키운다는 것을 이제 그가 논문으로 증명을 했다는 점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미국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2023년에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 급등기가 있었고, 그 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금리가 거의 제로처럼 갔었던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들에 사람들은 보유비용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때 자산 버블을 키우게 되거든요. 그걸 22, 23년에 정리를 했는데, 지금 물가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국면 속에서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있다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은 결국 다시 버블이 잉태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왕 부동산 경제학 시리즈는 총 10부작으로 기획이 됐고 지금 5편 정도 했으니까 파트 1이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다음번에는 버냉키로 대표되는 정말 좀 더 금융과 부동산을 연계하는 그런 인물들로 시작해서 2026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